1차원이 되고 싶어. 박상영 장편소설. 과거로부터 온 편지 1. 1시간여의 인터뷰가 끝나고 난 후 나는 조금 피곤한 상태였다. 조명이 꺼지고 사람들이 나가자 익숙한 허무함과 모멸감이 밀려왔다. 오후에 잡힌 상담 예약 하나를 취소한 후 사무실 소파에 누웠다. 목이 갑갑해 서주 단추를 두어 개 풀고 허리춤에서 셔츠 자락을 빼냈다. 목덜미에 닿는 가죽 쿠션의 차가운 감촉이 싫지 않았다. 지난달 동시간대 시청률 1위로 화제성이 높은 시사 프로그램에서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유명인들의 과거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해 인터뷰 요청을 해왔다. 청소년 상담은 나의 전문 분야가 아니라고 애둘러 거절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제작진 중 누군가가 작년에 출간된 내 에세이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고 책 속 한 구절이 이번 특집을 기획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이라며 간곡히 부탁했다. 끈질긴 섭외 요청에 결국 나는 제의를 받아들였다. 제작진이 보내온 영상 자료와 피해자들의 증언을 검토하며 가슴이 조이는 듯한 답답함에 사로잡혔다. 도망치고 싶었으나 약속을 번복할 수는 없었다. 나는 음성 변조와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자료 속 날것의 목소리와 표정, 몸짓들을 그저 교과서에 등장하는 텍스트로 여기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다. 인터뷰를 하기 위해 사무실로 찾아온 제작진 앞에서는 심리적 트라우마가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중학생만 돼도 알 수 있을 법한 얘기들을 늘어놓았다. 제작진은 만족한 것 같았다. 애초에 그들이 원한 게 그런 뻔한 말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보름 전 방송이 나가고 난 후 나는 그야말로 일상이 통째로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방송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관련 기사가 연일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고 고작 5분 남짓 방영된 내 인터뷰 장면이 삽시간에 SNS로 퍼져나갔다. 급기야 지난주에는 프로그램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인터뷰 무편집본이 업로드되었다. 내 얼굴이 일주일 동안 한국에서 가장 많이 본 화제의 동영상 목록에 노출되었다. 작년에 출간되었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었던 내 에세이도 덩달아 주목받기 시작했고 언제나 한산했던 심리상담센터에도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정신없이 전화가 걸려왔다. 메일 관리와 전화 응대를 하는 직원을 새로 뽑아야 될 정도였다. 이 모든 것들은 결코 내가 바라고 예상했던 결과가 아니었다. 때문에 제작진이 후속 특집을 준비한다며 또다시 인터뷰 요청을 해왔을 때 나는 다시는 출연할 수 없다고 강력히 거절 의사를 밝혔다. 담당 PD가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살아갈 의지를 얻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살아갈 의지 라는 진부한 표현이 자꾸만 가슴에 박혔다. 그의 말이 그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감언이설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또다시 넘어가고 말았다. 이번에는 짧게 약식 인터뷰만 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소파에서 눈을 붙이고 일어났을 때에는 해가 지고 있었다. 창문 너머 광장에 평소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언제나 분노에 찬 얼굴로 뭔가를 외치는 사람들. 때때로 나는 그들의 얼굴에서 나 자신의 어떤 조각들을 발견하고는 했다. 그건 대체 뭘까? 마른 세수를 몇 번 해봐도 일어날 기력이 생기지 않았다. 나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인스타그램 앱을 열었다. 더 이상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는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을 전시해 놓은 모습들이 가득했다. 다이렉트 메시지 하면은 메시지가 잔뜩 쌓여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무심하게 읽어내려갔다. 그러던 중 오랜만이야로 시작하는 메시지 앞에서 나는 동작을 멈췄다. 사진이 등록되지 않은 기본 프로필에 천사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에게서 온 것이었다. 나는 등골이 싸늘해지는 기분을 느끼며 메시지를 읽기 시작했다. 오랜만이야. 오랜만이라고 얘기하는 게 되레 어색할 만큼 정말로 오랜 시간이 지나버렸네. 잘 지내지? 잘 지내고 있는 것 맞지? 그래,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더라.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인터넷에서도 계속 네 얘기가 언급되더라고. 솔직히 놀랐어. 네가 그런 사람이 됐을 거라고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설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 내가 누군지 알겠냐고, 혹시 나를 기억하냐고 묻는 게 더 적절한 질문이겠지? 그런데 그러지 않으려고. 그건 기만이니까. 내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심지어 마침표 하나만 찍어 보냈더라도 너는 이 메시지를 내가 보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야. 15년이라는 시간은 그 무엇이라도 흩어져 없어져 버릴 수 있을 만큼 긴 시간인데,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게 내가 봐도 너무 이상했어. 왜일까? 곰곰이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내 기억 속에선 네가 흐려지지 않은 채 그대로 새겨져 있기 때문이더라고. 마치 지난주에 본 사람처럼. 너는 내게 아직도 생생해. 영원히 과거가 되지 않은 채 현재로 남아있어. 그러니까 너에게도 나라는 사람의 어떤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 게 분명해. 모든 일방적인 것은 없으니까. 그때 네가 나에게 말했듯이 말이야. 그 말을 너도 기억하고 있을까? 아마 기억하고 있겠지. 그럴 수밖에 없겠지. 기세 좋게 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는데 막상 쓰기 시작하니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막막하네. 그래도 이 말은 전하고 싶어. 호수에서 시신이 발견됐어. 아주 빠른 속도로 신원이 밝혀졌지.
참 이상하지? 그때로부터 셀 수 없이 많은 날이 지났는데 진실이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다는 사실 말이야. 나는 핸드폰을 치워버렸다. 그리고 곧장 컴퓨터 앞으로 옮겨 앉아 검색창에 수성못이라는 세 글자를 천천히 쳐넣었다. 유니버사이드 유치를 위해 도시 재정비 사업에 들어간다는 기사들이 화면을 뒤덮었다. 기사의 내용과 톤은 하나같이 베껴 쓴 듯 비슷했다. 아마 시에서 보도자료를 뿌린 것 같았다. 폐허나 다름없던 수성랜드가 철거되고 여름이면 모기가 들끓던 수성못에도 분수대를 비롯해 공원이 새로 조성된다는 내용이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낡고 오래된 것들은 깎이고 버려지고 사라지기 마련이니까. 그게 세상의 이치니까. 예전에 내가 살았던 아파트도 철거되고 재건축이 끝난 지 오래였다. 새 집으로 들어가던 날 있는 돈 없는 돈을 끌어모아 아파트를 산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그녀의 표정을 떠올리니 놀랐던 마음이 조금 진정되는 기분이었다. 수성복과 관련된 뉴스는 그것 말고는 별다른 게 없었다. 그렇게 창을 닫으려던 찰나 페이지의 끄트머리에 있는 유달리 짧은 헤드라인의 기사가 눈에 띄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클릭했다. 수성못 보수공사 현장에서 신원미상의 백골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3시경 정비사업을 위해 물을 뺀 수성못에서 수상한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해 확인한 결과 신원미상의 시신으로 밝혀졌다. 물속에 방치돼 백골화된 시신은 사망 시점을 추정하기 어려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유전자 감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현기증이 있는 것 같아 눈을 감았다. 나는 차가워진 손을 주무르며 고개를 뒤로 젖혔다. 뒤통수에서 시작된 냉기가 어깨를 타고 손가락과 발가락 끝까지 내려왔다. 입술이 떨리는 게 느껴졌다. 창을 닫고 난 뒤에도 심장이 얼어붙을 것 같은 기분은 가시지 않았다. 나는 아예 모니터를 꺼버렸다. 입꼬리가 처지고 미간에 옅은 주름이 지기 시작한 30대 중반의 남자가 검은 화면에 비쳤다. 흰자가 많이 보여 공격적이고 의구심이 가득해 보이는 남자. 그의 얼굴은 호수 아래에 가라앉은 시신 같기도 하고 네모난 캔버스에 그려진 검은 그림 같기도 했다. 실수로 한 획을 잘못 그은 후 완성할 의지를 잃은 채 마구잡이로 망쳐버린 그런 그림 말이다. 지난 내 삶은 그 시절로부터 멀어지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겹씩 인생을 은폐하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왔고 이제야 비로소 나를 철저히 숨길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그 시절이 송두리째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지금 나는 그것이 완벽한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시절 우리가 겪었던 일들이 언제나 현재형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나는
다시 모니터를 켜서 내가 잘 알고 있는 주소를 채워넣었다. 수백, 수천 번도 넘게 접속했던 로그인 창으로 들어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10년 넘게 단 한 번도 접속하지 않았음에도 손가락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새삼스러웠다. 미니홈피는 모든 게시판이 닫힌 채 비공개 상태로 설정되어 있었다. 나는 설정 메뉴로 들어가 다이어리를 다시 활성화했다. 10여 년 동안 봉인해놨던 기억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